전산회계 2급 제96회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시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손 상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제12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큰손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있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 추가 입력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보이고 있어요. 회사 등록으로 들어오셔서 큰손 상사 벌써 표시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시면은 요 자리 번호가 빨갛게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보게 되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10130이네요. 130 처음 사업을 개시했을 때 관할 세무서 코드 47번. 자, 개인이란 뜻이죠. 이 번호 가운데 거가 자, 가운데 번호가 이렇게 80번 때면 법인, 90번 때면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13047505505까지 나왔습니다. 자, 부가지수는 일반과세입니다. 10%죠. 나머지 부분도 회사 대표자 이름이 이도진으로 바뀌었어요. 이도진. 자, 그렇게 하고 거주자. 지금 두 가지나 수정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물론 주민번호도 고쳐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찝찝해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소, 경기, 부천, 길주, 288. 오케이. 자, 업태가요. 도소매 전자 제품, 신규. 자, 하고서 나머지 또 수정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부천 세무서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지금 현재 관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천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그래서 부천으로 확인했고요. 틀려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틀려놓은 게 상단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그리고 관할 세무서 코드까지 고쳤어요. 가볼게요. 정답. 자, 김종환을 이도진으로 바꿔주시겠고 사업자 등록번호 고치신 다음에 관할 세무서, 관악에서 부천으로 고쳐라. 오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교통비 관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 되겠죠. 812번. 여기다가 현금 찍어 놓고요. 812번. 이렇게 쉽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적요 보시는데 현금 적요 6번에다가 거제도 해서요. 현금 적요면 요 자리가 되겠다. 요 자리에다가 내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거제도 판매 관련 출장을 자주 가나 보죠. 이렇게까지 적요까지 등록시켜 놓는 거 보면은 그렇게하고 또 한 차례 812번 여비교통비 7번입니다. 7번에다가 분당도 자주 가나 봐요. 여기도 7번 찍어주시면서 분당 판매 관련 출장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크게 문제 안 되죠.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큰손거래의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 또는 추가. 자, 오셔가지고요. 자, 오셔서 쭉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다. 자,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들어오셨고요. 그 중에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 믿음상사 450. 자, 여기가 소망이 아니죠. 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 코드 도움 받아가지고요. 금호로 고칠게요. 금호상사. 잘 안되면은 삭제 해놓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코드 해서 금호 해서 금호로 200 오케이 넣었습니다. 한 군데 소망사무 해서 소망사무가 있었어요. 아까 그 소망사무였나요? 해서 소망사무 그래서 금액은 250 해서 밑에 차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합계 900만원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가십시다.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푸른 가구 240 오케이. 삼성카드 130 오케이 해서 밑에 차액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1번이 끝났나요? 자, 3번 다음은 큰손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셔갖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차액이 있냐 없냐 이거죠. 차액이 당연히 발생해 있겠죠. 시험 문제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현금부터 찾아주시는데 현금 1000, 300,
오케이. 보통 맞아요. 자, 충당금도 잘 들어왔고 900에 오, 바드러움에 대한 대선 충당금이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 50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 그래서 바드러움 바로 밑에 있죠. 맨 밑에다 쓰셔야 돼요. 111번. 바드러움이 110번이니까 관계코드 111번으로 5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죠. 450, 1200, 2200. 오, 차하고 관련된 감가상각 금액이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차거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6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200으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700, 240. 오케이, 됐어요. 자, 차액 100만 원 남은 거 요거 또 옆으로 오셔가지고 나머지 800에 650, 370, 70, 1000. 여기가 또 틀렸네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여기도 1000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차액은 없어졌죠. 그래서 뭐뭐뭐 수정했니? 뭐뭐뭐 수정했니? 지금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외상 매출금액 이게 지금 현재 바드러움이었습니다. 바드러움의 대손 충당금 그렇게 하고 또 금액 수정한 거가 차하고 관련된 감가상각도 수정했었고요. 여기 단기차입금도 수정했었고 세 군데 거를 고쳤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바드러움에 대해서 그렇죠. 5만 원 차하고 관련된 거 또 고쳤고요. 단기차입금 세 군데 고쳤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죠. 8월 10일 단기 운용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아이콘 발행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다.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8월 달 10일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자, 해서 차변 쪽에 107번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100주 곱하기 12,000 해갖고 12000 해서 120만큼이 나왔어요. 대변 쪽에 자 보통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103번 보통 예금 써주셔도 되고요.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 과정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수수료가 있다고 한다면 차변 쪽에다가 자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 해서 비용 해갖고 이렇게 보시면요 984번이네요.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하고서 보통 예금 120 잡으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8월 13일자 강원 기기에 외상 매입금 250만원 지급하기 위해서예요. 소망 3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사 양도했습니다. 자, 8월 13일자 오셔가지고 자, 그 중에 대변에 있던 거 차변 쪽으로 251번 외상 매입금이죠. 자, 부채를 없앴어요. 거래처는 강원기기 해서 거래처 체크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마이너스 1점 되겠죠? 자, 250만큼 체크해 주셨어요. 자, 대변 쪽 가볼게요. 이번에는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무슨 어음이다? 그렇습니다. 받으러 되겠죠? 그래서 받을. 자, 여기도 거래처를 소망으로 해주셔야지. 소망 가구, 소망 사무 이렇게 해주셔야지. 거래처를 정확하게 안 내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자, 특별히 관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F3번 누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안이 어떻게 됐나요?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차변 금액, 예상 매입금, 강원기기, 대변, 바드럼, 서망사무 250. 자, 이렇게 됐다. 자, 3번 9월 16일 판매할 상품을 거래처 한국상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현대카드로 다 결제를 했습니다. 상품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카드로 결제했지만은 상품일 때는 외상 매입금 계정을 쓰라고 친절하게도 알려줬어요. 자, 9월달입니다. 16일자. 자, 오셔서 차변이죠. 자, 판매할 상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146번 상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1,500만 원 되겠네요. 결제는 카드라 그래서 253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251번 외상 매입금 쓰셔야 되고요. 거래처는 한국상사인가요? 한국상사. 그래서 한국상사 이렇게 써서 마무리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고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10월달 15일 판매용 컴퓨터 1,0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300만 원 중에서 자, 300만 원을
하나 컴퓨터에서 구입을 했다고요? 하나는 판매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대금 중 판매용 컴퓨터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대요. 자, 이런 문제는 틀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 같은데 그럴 순 없죠. 자, 판매용 컴퓨터는 우리가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0만원 써주시겠고요. 여기는 또 300만큼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뒤에 결제를 여기 판매용은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으로 결제를 했고 나머지 이제 외상으로 했대지만은 얘네들은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셔가지고 자, 10월달 15일자 차변 쪽입니다. 차변 쪽 146번 상품 금액은 1000만원. 차변 쪽 이번에는 비품이죠. 비품. 그래서 금액은 300 됐어요. 대변 쪽 상품 부분에 있어서는 수표 102번 당좌 예금 되겠습니다. 1000만. 자, 대변 쪽 253번 미지급금으로 잡으셔야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특별히 거래처도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하나 컴퓨터에서 구입을 했다 라고 하는 거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하나 써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해서 차변 쪽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상품, 비품, 대변 쪽에 미지급금.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컴퓨터까지 마무리 잘 됐습니다. 5번. 11월 25일 미림전자에 컴퓨터 5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 라고 했어요. 자, 11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11월 25일자. 일단 컴퓨터를 팔았기 때문에 대변 쪽부터 쓸게요. 상품 매출. 자, 금액을 얼마나 써야 될까요? 쭉 보시면은 5대. 자, 100만원씩입니다. 단가가. 그럼 500만큼에 대해서 팔았는데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다가 더하기. 그렇게 하고 결제를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미리 계약금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11월 20일자에 60만원 미리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선수가 되겠죠. 259번 선수금. 그래서 거래처는 큰손 상사. 큰손. 그래서 큰손 상사가 우리였군요. 그러면은 미림전자. 그래서 미림전자 쓰고요. 우리 회사가 큰손인지도 지금 알았어요. 자, 60만원 넣고 나머지는 외상 해서 108번 외상. 그래서 미림전자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됐을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서 선수금, 외상, 매출금,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자, 12월 1일자 플러스 화원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둘 화분을 구입을 하고 지출한 금액 63,000원 중에 33,000원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3만원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이때 화분의 구입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12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자에 영업부 사무실에 둔다고 화분 샀는데 소모품 B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요. 830번 소모품 B가 되겠죠. 대금 결제를 3만원 잘못 말했습니다. 63,000원인데 대변 쪽에 현금으로 나간 거는 일단 33,000원 있었고 또 한 번 여기 사업용 카드요. 자, 이거 카드는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래처는 농협카드로 처리하시면서 3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처리하자. 자,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7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12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자. 자,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7천에 매입했다. 투자 부동산이 되겠네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건물 이렇게 쓰신 분들은 틀려요. 지금 목적 자체가 보유 목적 자체가 투자다 그랬으니까 자, 투자 부동산 써주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취득세도 합쳐주셔야 됩니다. 취득세도 70, 770 해서 딱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요. 합쳐주시겠고 결제를 어음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친절하게 지급어음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거 미지급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해서 부동산 나라 해서 금액 70770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어떡합니까?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틀렸네요.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었어요. 아하, 여기 있었구나. 자, 대변 쪽에, 여기 대변 쪽에, 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었기 때문에 770 요만큼은 현금이고요. 나머지 부분만 미지급이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늦게 입력을 하는 바람에 번호가 틀어졌어요. 112가 됐죠. 그럴 때는 요거를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번호 수정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번호 수정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번호를 똑같이 세트로 1번으로 고쳐주셔서 다시금 오셔서 번호 수정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투자 부동산까지는 좋았는데 이 현금, 취득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12월 10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 지원을 위해서 현금 500만 원을 한국복지협의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12월 10일 되겠군요. 자, 이럴 때 출금 잡아주셔야 되겠죠. 기부. 그래서 기부금 잡아주시면서 금액은 5 더하기 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출금 끊었습니다. 자, 7월달 15일자. 자, 요 내용은 지금 5번은 수정하는 문제니까요. 7월 15일 날은 이미 돼 있겠지요.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가 있었는데 이거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그랬네요. 매입 시였으면 상품 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현재는 매출에 따른 운반비이기 때문에 824번 운반비로 고쳐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46번을 운반비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입니다. 자, 취득세 325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금과 공과금과 당좌예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이었기 때문에 인출금 잡으시는 게 맞겠죠. 338. 그래서 인출금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결제와 당좌예금으로 잡아도 되겠지만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결산 남았는데요. 자, 1번 2021년도 7월 1일 날입니다. 자, 가볼까요? 7월 1일 날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이렇게 보험료가 있었어요. 120만 원. 1년치 영업부 보증 보험료 1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그래서 저렇게 전액 다 비용 잡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바야흐로 12월 31일 결산이지요. 그러면은 이때 차변에 있던 보험료 부분이 대변 쪽으로 갑니다. 대변 쪽으로. 그렇게 하고 차변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선급비용 이거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손익의 정리 부분은 이해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해요. 차변에는 선급과 미수가 온다. 대변 쪽에는 선수와 미지급이 온다. 결산 때 이렇게 보죠.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비용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차변 쪽에 뭘 써야 되느냐 이게 물음표였기 때문에 차변의 선급이냐 미수냐 둘 중에 보험료였기 때문에 비용으로 골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1년분이 120이다 라는 얘기는 나누기 12달 해보시면은 한 달에 10만원 나오나요? 그랬을 때 10만원 곱하기 자, 지금 7월 1일부터 자, 이번 연도가 12월까지 6개월이었었고요. 내년도 거 6개월 분이 바로 60만 원이 선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급 비용 부분은 60만 원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오셔갖고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60 대변 쪽에 보험료 60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께 하시면 1번은 끝났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연습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2번 김한련제 큰손 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었어요. 처음에 주식을 구입했을 때 5,000원 갔었는데 지금은 7,000원 간다고 해서 2,000원 차이 나죠? 그럼 2,000원만큼에 대해서 자, 여기다가 12월 31일자에다가 자, 이때는 뭐라고 분기를 하셔야 됩니까? 지금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합계전익 시산표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시산표를 들어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12월 달 31일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 자 매매 증권 170으로 돼 있죠. 오 100주 5,000원 그래가지고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 50만원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다른 것도 같이 섞여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시하시고
이건 무시하시고, 그죠? 여기 있던 2,000원 차이 나는 거 20만 원에 대해서 단기매매 증권 사변에 20.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해갖고 이익 났다. 20. 이렇게 잡으시는 분계를 12월 31일 결산하실 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왔어요. 자, 그 중에서도 차변 107번 단기매매 증권 20. 대변 쪽에 단기매매 증권 방금 보신 것처럼 평가해갖고죠. 처분이 아니에요. 평가 20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죠. 확인해 볼까요? 파랑색. 오케이. 20만 원 맞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지금 의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해서 기말잔액 1% 자,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확인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상매출금의 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그럼 요 금액이 1%면은 공 두 개를 떼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68만 7,300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10만 원이 있네요. 잔액이. 그러면은 결국은 58만 7,300원 충당금 만들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한번 와서요. 이거 싹 지워버리고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상단 위쪽에 자, 그 중에서 결산 자료 입력이죠. 1월부터 12월 찍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거를 뭐 제품 매출 원가도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회계 2급인지라 그랬을 때 상단에 보시면은 대손상각이라 그래서 요거 대손상각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상단에 1%라고 그래 있으면은 이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바드럼이랑 외상 매출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0 처리하시면 돼요. 0 처리하시고요. 결산 반영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1% 계산하고요. 충당금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거 빼고 보충까지 딱 해갖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여기 기말상품이 있었습니다. 기말상품 여기죠. 이 자리. 자, 이 자리에다가 278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우리는 할 게 뭐가 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상단에 전표 추가만 해주시면은 알아서 분계가 다 되죠. 전표 추가 예 한번 눌러주셔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12월 31일자 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대손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12월 31일 찍으셔야 되겠죠. 결산을 마치고 나면은 방금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금액의 1%가 이렇게 충당금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바드럼도 여기 있던 4,100만 원의 1%가 41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오셔서 12월 달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상단에 전표 추가 눌러주심으로써 모든 마감이 다 될 수 있도록 집합손익계정 세워가지고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 하고서 자본금으로 마감 치는 것까지 다 끝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안 하셨다고 해도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자, 이제 조회 남았습니다. 1번 6월 30일 현재 매출처 우진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는 거죠. 지금같이 거래처를 물어봤을 때는 거래처 원장 들어오셔서요. 자, 6월달 30입니다. 앞에는 1월 1일부터 상관없어요. 끝에 6월 30 해서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우진상사의 현재 잔액을 물어봤나요?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상반기 중에서 통신비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이렇게 가장 많다, 가장 적다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자, 어딥니까?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원장. 자, 들어오셔서 자, 기간입니다. 1월 1일, 6월 30.
찍으셔가지고 통신비 쭉 가셔서 통신비를 찍어주시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잔액을 보시면 안 되고요.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 달이다? 3월 달 되겠습니다. 3월 달.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월 달. 자, 94,000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반기 중에서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그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총계정 원장을 가셔서 자, 813번 접대비를 찍어서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은 딱 보시면 2월달 2월달이죠. 2월달 그렇게 하고 금액은 672,000원 되겠어요. 그래서 2월달 672,000원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